생활 속 한자의 의미를 풀어주는 시기오만가지 서범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청송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시도도 나름 변화의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맨 처음 글자는 조금 어려운 글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변과 용육자가 합해진 이 글자는 고개 이름 롱자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자부변이 들어간 글자는 지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구름문자, 그리고 정할 정자, 그리고 집사자, 그래서 농운정사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름문자라고 한 글자, 구름문자가 확실하게 맞습니까? 옥편 자전을 찾아보셨습니까? 저하고 한번 내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자신감이 뚝 떨어집니다.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집사자가 맞습니까? 아무래도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글자가 어딘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두 번째와 네 번째 글자는 어떠한 자전에도 나오지 않는 글자입니다. 그럼 누가 이 현판 글씨를 쓴 것일까요? 잘못 쓴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한 것일까요? 이 현판의 글씨를 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현판은 다름 아닌 태계 이황 선생님의 친필 글씨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썼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라고. 그리고 태계 이황 선생님도 과거 시험장에서 구름자와 집사자를 이렇게 쓰셨다면 땡! 불합격이 되셨을 것입니다. 제가 쓴 글씨가 아니고 태계 이황 선생님이 쓰신 현판 글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쓰신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계 선생님이 왜 이렇게 쓰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아마도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 경내에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도산서당이 있고 왼쪽에는 농운정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운정사는 도산서당을 다 짓고 난 다음 해인 1561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농운정사는 원근 각지에서 공부하러 많은 학생들이 도산서원에 찾아오게 되어 멀리서 온 학생들이 먹고 자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입니다. 지금 말로 해서 기숙사인 것입니다. 정사는 원래 불교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아에서는 학문을 가르치고 서로 이야기하는 집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농운이라는 말은 양나라 은거시인 도홍경의 시에서 따온 것입니다. 양나라 사람 도홍경은 글씨도 잘 썼고 학문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양나라 왕은 도홍경을 조정에서 일할 것을 권하였으나 도홍경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글로 묻습니다. 사내는 도대체 무엇이는가? 라고. 이에 도홍경이 다음과 같은 시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조문 산중하 소유부, 시이 답입니다. 시의 내용은 산중하 소유, 농상다백운이라. 지가 자이월한데 불감지중군이라. 바로 이 시에 농상다백운에서 농과 운 두 글자를 따와서 농운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시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산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글로 물어보시니 시로써 답을 합니다. 산에 무엇이 있는가? 농상에는 흰 구름이 많습니다. 단지 나 스스로 기쁘게 즐길 뿐 임금에게는 가져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태계 선생님은 근심 걱정 없이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도운경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도운경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산자병에서 농운정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상해 도궁 농산문하고 유감자열 이수군이라 완내교록 중관한데 일반 한정 야럭분이라. 도운경은 언덕 위의 구름을 항상 사랑하노니 오직 혼자서만 기뻐할 뿐이지 님에게는 줄 수가 없네. 그러나 나는 늙음하게 그 중간에 집을 짓고 두었으니 그 반 한가로운 정치는 들사슴과 나누어 가지네. 태계 이황은 도운경과 같은 마음으로 귀향을 합니다. 그러나 도운경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태계 이황은 한가로움의 반을 들에 있는 사슴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한가로움을 상징하는 언덕 위의 구름을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의 구름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름 운자 밑에 이를 운자를 두 번 쓴 것은 언덕 위에 구름이 많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가로움, 즉 구름을 들사슴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의 아부는 군과 분자입니다. 즉 군부는 임금과 나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계 이황은 도운경과 또 다른 하나는 임금에게도 한가로움을 나누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들에 있는 사슴 그리고 임금과 나누려면 많은 구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사자에 혀설자가 아닌 장인공자와 입구자로 쓴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태계 선생님의 마음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농운정사의 전체 모양을 장인공자로 지은 것도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태계 선생님의 깊은 생각을 읽어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단지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에 감사를 드립니다.